박경기 아산시장이 최근 국수수에게만 알린 채 베트남 공무 출장을 다녀온 것이 확인되면서 어떤 배경으로 이번 출장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천안시와 천안신문이 주최 주관한 2023 천안 아마추어 골프 대회가 참가자들 큰 호응 속에서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천안 원도시민 옛 오룡경기장 일원이 충남 최초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빵해도시 천안을 대표하는 축제인 2023 빵빵데이 축제가 진행됐습니다. 천안시가 롯데 웰푸드 등 3개 기업과 2,150억 원에 달하는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혜인입니다.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경기 아산시장은 잦은 외유로 자주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지난 주말 베트남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이번 방문이 아무런 사전 공지 없이 이뤄졌다는 점인데요. 어찌된 내막인지 지우석 기자가 전합니다. 박경기 아산시장은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베트남 님빈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홍보 담당관실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장 동정은 홍보 담당관실이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알리는데 아산시가 박 시장 출국 당일 배포한 보도자료엔 13일 박경기 아산시장 동정,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박 시장 휴대전화를 연락해보니 해외롬의 안내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현재 박 시장은 1, 2심에서 연겁 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1,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처지인데 박 시장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법조인들은 법리대로라면 상고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치가 불투명에 처져 있는 박 시장이 사전 공지 없이 연수 명목으로 베트남 출장을 다녀온 것입니다. 이를 두고 한때 선출직 의원을 지냈던 이들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게 뭐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시장이나 아니면 일반 의원들도 외국에 갈 때는 미리 사전에 다 점검하고 또 기자들한테 설명도 하고 또 시민들한테 약간의 뭐 허락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 해고서 행정 절차상 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특별하게 그 기밀 사항도 아니고. 박 시장의 잦은 외국 출장에 지역 시민단체들은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시민단체인 아산시민연대는 논평을 내고 재임 11개월 차에 5차례 해외 출장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면 불가피한 일정이라면 부시장을 보낼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오는 29일 4박 6일 일정으로 독일로 향합니다. 아산시는 이미 예정된 일정이라는 입장이지만 시정의 유일한 목표가 오로지 외유성 출장이라는 지역사회의 비아냥 섞인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천안시와 CA미디어그룹 천안신문이 함께한 2023 천안 아마추어 골프대회가 180여 명의 아마추어 골퍼들의 큰 호응 속에 지난 17일 진행되는데요. 모처럼 맞이한 청명한 가을 하늘 날씨 속에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는 정정당당한 승부 속에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모여 친목을 다지는 시간이 됐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자세한 소식 보도합니다. 푸른 가을 하늘 아래서 시민들의 친목 도모를 위해 마련된 2023 천안 아마추어 골프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졌습니다. 내빈들의 시타와 함께 시작된 대회는 180여 명의 아마추어 골퍼들이 함께한 가운데 활기차게 출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필드에 나가 저마다의 실력을 자랑하면서 승부에 있어서는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하며 무사히 경기를 마쳤습니다. 대회를 주최한 CA미디어그룹 측은 지난해 대회와는 달리
우승자의 상금을 낮추고 대신 많은 참가자들이 수상의 영예를 함께 안을 수 있도록 수상자의 폭을 넓히도록 했습니다. 우승과 준우승 외에도 따박이상, 날씨요정상 등을 신설해 참가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샷건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대회 영광의 우승을 차지한 주인공은 68타를 기록한 조상현 씨였습니다. 우승자인 조상현 씨는 앞으로 지역을 위해 더욱 힘껏 봉사하겠다면서 소감을 전했습니다. 뜻깊은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서 기뻤고, 더군다나 이렇게 우승까지 할 수 있어서 오늘 굉장히 복받은 하루 같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 많이 하고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시민이 되겠습니다. 참가자들은 모든 대회를 마친 후 내년 대회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서로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 오룡경기장 일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민관협력형 도시재생 리츠 사업이 진행되는 부지인데요. 충청남도가 이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기 위해 오룡경기장 부지 일원을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이현자 기자가 관련 내용 보도합니다. 충청남도가 원도심의 경관을 조화롭게 창출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천안 동남구 원성동의 옛 오룡경기장 일원을 도내 최초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특별 건축구역은 각종 규제를 완화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지어 도시경관 창출 및 건축 관련 제도 개선 등을 도모하는 특례 적용 제도로 이번에 처음 제정된 것입니다. 오륜경기장 부지는 국토부 주관으로 국내에서 처음 시행되는 민관협력형 도시재생 리츠 사업 부지로 해당 사업은 천안시와 기금, 민간이 협력해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민간 부분을 공공부문에 적극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651세대, 빙상장,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등 각종 생활사회 기반 시설이며 이를 통해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특히 체육시설, 업무시설과 함께 공공보행로, 광장 등을 조성해 이 지역 주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공공성을 확보한 점이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으로 인해 천안 지역의 동서간 균형 발전은 물론 원도심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이제 그 지역 활성화에 기대를 하고 동서간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크게 될 것이다. 도내 최초로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된 오륜경기장 일원이 순조로운 사업 진행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천안TV는 지난 9월부터 지속적으로 공공미술 프로젝트 공급 유용 의혹을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 프로젝트를 책임 총괄하던 미술협회 간부가 사업 초기 단계에서 뭉칫돈을 가져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 봉급 생활자가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을 하루치 인건비로 가져간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지우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한국미술협회 아산지부가 주관한 사업으로 2020년 12월 전시공간인 갤러리 산책, 실내 건축 작업에 착수하면서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내 건축 작업은 다음 해인 2021년 1월 마무리됐고 3월 평면 작품이 설치됐습니다. 그리고 미협은 2020년 12월과 2021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교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회계자료에선 미협 지부장이었던 황모 씨가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3개월에 걸쳐 6,300여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급받은 명목 대부분은 인건비입니다. 회계자료상 적힌 인건비는 일반 직장인이 보기에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황 씨는 지난 2021년 1월 12일 인건비 쪽으로 300여만 원을 받았고 이틀 뒤인 1월 14일엔 200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일주일 뒤인 1월 24일엔 225만 원을 또 받았습니다. 이 모든 돈은 인건비 쪽으로 받아간 돈입니다. 여기에 황모 씨는 자신의 조형물을 갤러리 산책에 설치하고 작품비 쪽으로 1,900여만 원을 또 챙겼습니다. 이 같은 정황이 알려지자 지역 예술인들은 충격과 분노를 표시하고 나섰습니다. 공사를 다 한다고도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게 금액을 보니까 공사가 아니고 완전히 불로소득이더라고요. 근데 너무 지부장으로서 너무 구체적이긴 하고 되게 좀
충격이에요. 앞서 황 씨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공급 유혹 의혹 보도 이후 천안TV 사무실과 기자에게 연달아 전화를 걸어 경찰 조사 받은 사실 없는데 왜 그런 인상을 주는 기사를 썼느냐 정정 보도하라며 거칠게 반응했었습니다. 하지만 황 씨에게 자금 흐름과 관련해 입장을 물었지만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호두과자의 본 고장인 천안은 몇 해 전부터 조금씩 빵의 도시로 새롭게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고 있죠. 이런 빵의 도시 천안을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해 시작된 빵빵데이 축제가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는 물론 대내외에 천안의 빵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올해 빵빵데이 축제 최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화창한 가을의 어느 주말, 천안시청 일원에 고소한 빵 냄새가 가득 찼습니다. 어느덧 빵의 도시 천안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빵빵데이 축제가 지난 21일과 22일 천안시청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가을에 떠나는 빵캉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행사에는 오전부터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인사이래를 이뤘습니다. 지역의 38곳의 빵집이 참여한 이번 축제는 지역의 빵을 알림은 물론 지역 로컬푸드 생산자들도 직접 나와 빵과 어울리는 각종 상품들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양한 빵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시민들은 다양한 업소에서 내놓은 빵들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여기에 주최 측은 각종 체험 이벤트들도 풍성하게 구성해 눈과 입 모두가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진행했습니다. 또한 지역 빵집들이 내놓은 대표 빵들을 직접 전시하는 공간도 만들어져 축제를 찾은 시민들에게 색다른 재미까지도 선사했습니다. 천안을 대표하는 호두과자를 넘어 빵 문화를 전체적으로 선도하고자 하는 천안시가 이번 축제를 계기로 빵의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얼마나 더 공고히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롯데 웰푸드 등 3개 기업이 천안시에 새롭게 둥지를 틀며 2,150억 원 상당의 투자를 약속했는데요. 이로써 우리 지역에는 약 167명에 달하는 고용 창출 효과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의 각 시군도 투자 유치 소식을 알렸다고 하는데요. 박승철 기자가 관련 내용 보도합니다. 천안시가 지난 18일 롯데 웰푸드를 비롯한 국내 우수기업 3곳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천안에 새롭게 둥지를 트게 될 이들 기업들은 천안 제2일반산업단지와 입장면, 동면의 개별 입지 등 47,995제곱미터의 부지에 공장을 증설하거나 이전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게 됩니다. 지난해 롯데제과와 롯데푸드를 합병한 롯데 웰푸드는 2,220억을 투자해 천안 제3단 내 공장을 증설하고 기계 설비를 신규 설치하는 등 생산 라인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코롱 글로텍은 중국 충칭 법인을 청산하고 입장면에 있는 천안 공장 내 자동차 부품 생산 공장을 증설합니다. 또한 주식회사 폴트리는 사업 확장을 위해 동면 화덕리 일원의 공장을 신축 이전하게 됩니다. 협약식에 참석한 신동원 천안시 부시장은 이번 기업들의 투자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재정적 지원과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한편 천안시 외에도 이날 협약식에는 충남도 내 5개 시군의 산업단지 등의 부지에 17개 기업이 총 8,617억 원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최근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정부 방침에 대한 적극적인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또한 충남 소재 국립의대 신설에 대한 목소리도 높였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자세한 소식 보도합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 방침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 19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낮은 2.6명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충남 역시 전국 평균보다 훨씬 적은 1.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을 독대하며 건의한 의대 정원 확대, 충남 국립의대 신설 등에 대해서도 소개했습니다. 지방의료 붕괴 현실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1년 전 이맘때 대통령을 독대해서 건의드린 사항도 바로 의대 정원 확대와 이와 연계된 충남 국립의대 신설이었습니다. 충남을 포함한 지방은 거대한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끊이질 않고 있고 수백만 명이 저희 지역 의료 공백으로 인해서 수도권으로 원정 치료를 나서고 있는 절박한 심정입니다. 김 지사는 소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등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비수도권의 의료 인프라는 더욱 열악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통령 지역 공약이기도 한 국립의대 신설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대 정원 확대, 범도민 추진위원회 등을 결성해 도 차원에서도 총력을 다할 것임을 피력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TV AI 아나운서 캔이 전해드리는 이번 주 단신입니다. 천안TV AI 아나운서 캔입니다. 금주의 단신 뉴스 전해드립니다. 예산의 황새공원이 환경부 생태관광지역에 선정됐습니다. 2013년 이후 현재까지 29곳의 생태관광지역을 지정한 환경부는 첫해 터산 천수만 1원과 서천 금강하구 및 유구도 1원을 지정한 데요. 10년 만에 충남에서 생태관광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예산 황새공원은 내년부터 약 9천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게 되며 생태관광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강화,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충남경찰청이 제78주년 경찰의 날이던 18일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동체 치안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바르기살 기운동 태안군협의회 나선용 청년회장에게 경찰청장 감사장을 전달하는 등 총 8명의 주민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또한 과학수사에 기여한 공로로 과학수사과 윤영주 의료기술대에게 경찰청장 표창이 수여됐고 자치경찰 업무를 적극 추진한 여성 청소년과 강미경 경정에게 충남자치경찰위원장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유재성 청장은 앞으로 공감받는 치안활동을 통해 충남 안전 확보로 주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 충남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당진시민축구단이 제104회 전국체전 남자축구 일반부 충남대표로 출전해 금메달을 따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당진은 지난 19일 열린 경주 한국수력원자력FC와 경기에서 전후반을 1대1로 마치고 승부차기에 들어서 4대2로 승리해 창단 후 3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체전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특히 당진은 우리나라 성인축구 4부리그 소속으로 3부리그 소속인 김해시청, 울산시민축구단, 경주한수원 등 강팀들을 차례로 물리치고 이번 우승을 차지해 더욱 의미가 깊었습니다. 지금까지 천안TV AI 아나운서 캔이었습니다. 천안TV 초대석 이번 시간에는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IFA 국제 팔씨름 연맹 세계 선수권 대회 여성 마스터스 부문 63kg 이하 체급에 출전해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국제대회 우승을 차지한 김계령 천안시 씨름협회 이사님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세계 팔씨름 대회에 나가셔서 우승을 차지하셨는데요. 그동안 많은 축하를 받으셨을 테지만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면서요.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축하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또 천안 시민분들과 천안시 씨름협회, 또 목천호 체육회, 또 사단법인 국학원과 지구신연합에서 많이 축하해 주셨고요. 네. 또 플래카드도 걸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세계대회를 나가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나가자, 해보자 이렇게 한번 선택을 하고 액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성 마스터부는 이제 40세 이상이 참가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 63kg 이하 체급을 맞추면서 11kg를 좀 감량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였고 과연 가능할까라는 마음도 있긴 했었지만 저희 한계를 넘고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네, 또 처음으로 태극기를 달고 나갔었기 때문에 또 국가대표로서 대회에 참가하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제 사랑하는 마음과 승리를 표현할 수 있었고 한국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태극기를 들고 이제 딱 서 있는데 애국가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때는 가슴에서 이렇게 울컥하면서 뜨거운 것이 이렇게 확 올라오면서 눈물이 쏟아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이때 정말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이 이런 것이구나, K 스피릿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제가 가슴으로 좀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됐었습니다. 네.
팔씨름 대회가 있다는 것 자체도 일반 시민들에게는 무척이나 생소할 것 같습니다. 좀 어떤 계기로 팔씨름 대회에 참여하시게 되셨고 또 국가대표에 발탁되는 과정도 어땠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이제 합기도, 태권도, 유도 다 이게 단증을 좀 가지고 있고요. 네. 총 16년간 이게 무회를 했었고 이제 그러면서 스포츠 활동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15년간은 거의 강렬한 운동을 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이제 그 작년에 제가 씨름협회 이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씨름을 평소에 계속 하다가 작년에 이제 대통령배 전국 씨름대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8강을 진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운동을 좀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게 계기로 이제 6월에 있는 그 사단법인 국학원에서 손가락으로 하는 씨름대회가 있었어요. 네. 일찍 핑거 씨름대회에서 제가 2등을 하면서 그때 이제 그 인연으로 이제 대한 팔씨름연맹이랑 또 연결이 되면서 이제 팔씨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에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해서 3위에 입상하면서 이제 국가대표가 되었는데요. 막상 국가대표가 되었지만 제가 세계 대회에 나갈 거라 생각을 전혀 못했었고 네,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게 돼서 저도 정말 기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시 감사합니다. 한번. 네. 앞선 천안TV 보도에서도 언급이 됐던 바 있는데요. 특전사 출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군에서 보내셨던 경험이 이번 대회 출전과 우승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셨는지도 궁금해요. 엄청 많이 됐죠. 그래요? 제 원래 성격이 엄청 내성적이었는데 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 자신과 타인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군대를 가겠다 선택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학과 공부하고 합기도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수전 사령부라고 707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잘 모릅니다. 강철부대 보시면 나오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네. 19살에 입대했다가 제대한 지는 22년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이 저에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고요. 또 군대에서 한계를 넘고 끝까지 집중하는 훈련을 하였고 국가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과 충성하는 마음이 심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되면 되게 하라는 특전사 정신이 있습니다. 네. 707 정신이 있는데요. 그 마음으로 제 임하였고 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알 수 없는 마음이 제 가슴에 있는 것을 저는 지금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다녀오기 과정이 다 그 가정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팔씨름은 흔히 재미삼아 하는 놀이인 줄만 알았는데요. 막상 대회에 참여하게 되면 감정 또 긴장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본인만의 긴장을 없애는 방법이 있으셨나요? 네,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저도 대회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이제 처음 알고 네. 팔씨름을 하면서 이게 정말 팔씨름 정직한 게임입니다. 그래요? 네, 그 테이블 안에서 주심과 부심이 정확하게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넘어가고 안 넘어가는 걸 정확하게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정직하고 또 씨름을 할 때도 힘이 세다고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고 등치가 작다고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힘과 기술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과 기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또 스스로 승부를 받아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 그냥 놀이에서 게임에서 대회로 나가시면 더 많은 분들이 아마 더 흥미롭게 관심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또 이제 군 생활도 하고 제 전공은 경호를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경호하면서 긴장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멘탈 관리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이번 대회 나갈 때 특히 제가 긴장을 또 많이 하게 되고 대회 나가면 또 긴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약간 긴장되는 거거든요. 네. 그때 제가 뭐라 하냐면 제가 막 엄청 유연한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사람에게 맞는 명상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멘탈 관리할 수 있는 걸 찾아보다가 한국인에게 맞는 한국인 명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요? 네네. 네. 브레인 명상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거의 그 15년째 계속 하고 있거든요. 꾸준히 이걸 하면서 긴장감을 낮추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줄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집중력을 굉장히 높여줍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에 정말 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브레인 명상 저도 한번 찾아봐야겠는데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내년에도 세계대회에 참여하시겠다는 포부를 밝히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걸 포함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46세가 돼서 늦은 나이지만 세계대회에 도전하는 좋은 결과를 좀 가져왔습니다. 또 저희 이런 경험들을 최대한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고 특히 청년들과 또 여성분들에게 특히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또 꾸준히 몸과 마음을 단련하면 나이에 매이지 않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계속 도전할 것이고요. 또 그리고 스포츠 정신은 경쟁을 통해서 이제 우승자만이 박수 받는 것이 아니라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최선을 다한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생 문화가 실천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한국인으로서 그런 K-스핏을 알리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계속 대한민국을 알리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에는 이제 충남 지역하고 천안 지역에 저희가 팔씨름 체육관을 지금 준비하고 오, 네.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동호인 분들을 좀 모아서 팔씨름을 좋아하는 분들과 함께 만나보고요. 또 체육관 만들면서 또 팔씨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팔씨름과 씨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성적 또 네. 거두시길 바라면서 네. 오늘 인터뷰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박경기 아산시장이 몰래 베트남 국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대통령이야 모든 공직자는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공무에 임해야 합니다. 국외 출장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은 국가 간 협력이 활발하고 필요한 시기이기에 고위 공직자의 국외 출장도 잦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순방 일정과 목적을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관례입니다. 이렇게 하는 취지는 행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실제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국외 순방 때마다 수위 높은 정보를 알리고 있고 장 차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유로 잦은 국외 출장으로 비난을 산 박 시장의 몰래 베트남 방문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로서 자신의 책무가 무엇인지 박 시장을 비롯한 모든 지자체장이 성찰해 보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